안녕하세요. 구해줄 빌딩 A팀장 김지현. 정유주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금 10억대로 투자하실 수 있는 건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유주 이사님이랑 함께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실제로 거래된 사례를 한번 먼저 듣고 그리고 또 어떤 건물 소개해 주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실거래 사례가 좀 있었나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네, 25년도 4월 달에 거래가 완료됐고요. 이 건물은 한 번쯤은 보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38억으로 진행했던 건물이고요. 최종적으로는 33억 3천만 원에 거래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금 투자는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네, 우선 건물만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금 9억 정도로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건물 규모나 이런 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대지 면적 56.02평, 연면적 128.91평, 건폐율은 69.41%, 용적률은 184.78%.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석촌호수, 그다음에 속리단길, 인근으로 롯데타워, 롯데월드 이렇게 해서 석촌호수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은 상권입니다. 그래서 1층에서 2층까지는 F&B가 성업을 하고 있고요. 상층부에는 뭐 건축사무소, 그다음에 소형 뭐 오피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주거로도 완벽한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건물이 좀 매입이 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매도자분께서 건축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경매로 넘어갔다가 다시 풀렸다가 했던 건물이었어요. 근저당이 조금 많이 잡혀 있었고 좀 중도금 이슈가 있었던 건물인데 이걸 잘 풀어서 거래가 완료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주변 시세가 이쪽 라인으로는 이제 8천만 원에서 1억 3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본 건물은 최종적으로 평당 5,900만 원으로 매각이 돼서 정말 금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표님 이쪽 좀 아시잖아요. 네. 이쪽 어떤가요, 대표님? 저는 송파가, 특히 송파 중에서도 석촌호수가 강남권에 밸류업을 끝내놨는데 공시를 채우지 못한 건물들이 많아서 강남권이 좀 투자가 소진이 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마포나 송파가 대체 지역으로 저는 충분히 좀 좋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서도 석촌호수 주변은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매물을 좀 소개를 해주실 텐데 그 전에 앞서서 10억대 소액 투자를 한다면 어떤 포인트로 봐야 할까요? 우선은 요새 같은 경우는 10억으로 이제 수익이 나오는 건물을 조금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포인트를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이제 20억대의 수익이 나오는 3%에서 4% 이제 공사가 필요 없는 건물을 사시거나, 똑같이 20억에서 30억에 공사비를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찾아서 수익을 맞추는 컨셉으로 물건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러나 저러나 해도 어쨌든 두 가지 방향당 수익성을 조금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사님 입장에서 소액 투자를 했을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수익성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분명히 건축적인 부분에도 있을 것 같아요. 소액으로 투자하는 만큼 또 체크해야 되는 건축적인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액으로 투자하는 부분은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이거예요. 소액이니까 내가 엑시트할 때 받아줄 사람이 많다라는 명확한 장점이 있죠. 덩치가 작으니까. 네. 근데 건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대부분 땅이 작을 겁니다. 땅이 작으면은 건물이 작아요. 너무 단순한 얘기 뭐라 하냐라고 할 텐데 이게 있습니다. 법규적으로 엘리베이터 사이즈, 계단실 사이즈, 모든 건물마다 다 대동소이합니다. 계단 사이즈를 내 건물이 작으니 전용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좁게 한다? 안 됩니다. 법규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물론 매딩용으로 사이즈를 좀 조절할 수 있지만 기본 10인승과 13인승 그냥 박스 자체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죠. 한도 끝도 없이 줄일 수 없어요. 변기 하나 정도는 넣고 손 씻을 공간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공용으로 빠지는 공간이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 되고 그 외에 전용 공간이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땅이 작으면 공용 공간은 픽스예요. 그러니까 전용 공간이 자꾸 줄어요. 월세는 전용 공간 사이즈에서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작으면 월세 구조가 극히 불리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싸다, 좋다라는 의미로 덥석 달려들기보다 이게 어느 정도의 건물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인지, 혹시 뭐 건폐율을 좀 혜택을 좀 받는지, 아니면 신축으로 할 때 어떤 모양새로 나오는지. 그러니까 땅은 작지만 그 모양이 삐뚤빼뚤 하면은요 건물도 더 작게 나와요. 근데 네모반 뜯으면 더 효율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은 좀 소액이라고 해서 덥석 좋다라고 보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건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건물이 잘 빠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대표님도 이제 건물이 생기셨으니까 네. 건물주 입장에서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이런 수익성 건물에 대한 이점? 지금 경기가 조금 안 좋으니까 건물값이 좀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동산이 확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봤던 적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이 떨어졌으니 이제 사야 되잖아요. 모든 투자는 등락이 다 있습니다. 내려가면 사야 되고 올라가면 팔아야 됩니다. 지금 사실 부동산도 사야 될 텐데 우려가 있죠. 공실 리스크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실 리스크가 없다면 이전 투자해야 되는 시기는 확실하다. 저도 투자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 공실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건 하나는 이겁니다. 내가 들어가서 내가 월세 내고 내가 수익을 갖출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상승기를 노려보는 거죠. 근데 내가 소재가 없습니다. 내가 사업거리가 없고 컨텐츠가 없어 내가 운영을 여력이 안 됩니다. 단순 투자자라면 지금처럼 임대료가 좀 잘 맞춰져 있는 건물을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실을 맞춘다, 내가 스스로 맞춘다, 내가 세입자를 받을 자신이 없다 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맞춰져 있는 건물들이 이렇게 싸게 나올 때 사두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는 밸류업을 많이 하잖아요. 대표님이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셨을 때 수익이 잘 나는 안정적인 건물은 컨텐츠가 없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할 만한 투자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1편, 2편 두 분의 전문가 이야기까지 들어보고 나니까 종합적으로 여러분이 좀 두 가지의 방향으로 투자 방향을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투자 관련해서 또 나 궁금점이 있다. 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 주제로 콘텐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